제 이름은 엘레나 라미레스이고 67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산 크리스토발 델 바에라는 작은 마을에 은퇴한 사서였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다 아는 곳이죠. 40년 동안 먼지 쌓인 책들과 장난꾸러기 아이들 사이에서 일했고 항상 조용하고 뒤에서 지내왔습니다. 은빛 머리와 수십 년간 책꽂이를 정리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가진 제가 이 마을이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화제가 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그 3월의 화요일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앞마당의 베고니아에 물을 주고 난 직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멘도사 의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제게 의자에 급히 앉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엘레나 부인, 즉시 진료실에 오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직접 설명드려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상한 피로감과 계절 변화 탓으로 돌렸던 아침 어지럼증, 그리고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가슴의 이상한 민감함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59세의 나이에 15년간의 홀몸 생활과 다른 도시에 사는 3명의 성인 자녀들을 둔 채 제 몸이 더 이상 놀라움이 없는 조용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생리를 멈췄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멘도사 의사의 진료실은 소독약 냄새가 났고 시골 보건소에서만 볼 수 있는 연한 녹색 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는데 그 위에 제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글자들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제 머릿속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 말을 했습니다. 엘레나, 임신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진료실 벽들이 제 주위에서 회전목마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선풍기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크게 들렸고 벽에 걸린 대통령 사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알아보지 못할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는 59세이고 2년 넘게 관계를 갖지 않았고 게다가 그가 시골 의사들만이 아는 그 인내심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엘레나,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건 알지만 검사 결과는 확실합니다. 약 8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몇 년 전에 생리를 멈췄는데요. 저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멘도사 의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의학적 호기심과 진정한 우려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레나, 극히 드물긴 하지만 겉보기 폐경 후에도 임신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몸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배란 활동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몽유병자처럼 진료실에서 나와 산 크리스토발 델 바에의 돌길을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철제 발코니와 수백 년 된 나무 문을 가진 식민지 시대 집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낯설게 보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3마리의 고양이와 식물들과 혼자 사는 제 나이의 과부가 2년 넘게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말하죠? 사람들이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빵집을 운영해온 카르멘 할머니가 제 생각을 읽으려는 듯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앙광장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조각된 돌 분수가 영원히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비둘기들이 방과 후 아이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로베르토와 제가 결혼 초기에 대화를 나누곤 했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미래가 빈 책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던 그때 말입니다. 로베르토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3명의 10대 자녀와 집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적은 연금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제 배는 여전히 평평했고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메스꺼움이 열대성 폭풍의 맹렬함으로 저를 공격했고, 매일 아침 저를 위로해주던 커피 냄새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제 고양이들인 시나몬, 허니, 초콜릿은 제게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번갈아가며 제 배 위에서 잠을 자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로 가르랑거렸습니다. 두 마을 떨어진 곳에 살며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제 언니 클라라가 제가 진실을 털어놓을 용기를 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이 습관적인 오후 낮잠에 빠져들고 집 처마 및 그늘을 찾는 떠돌이 개들 외에는 거리가 비어있던 일요일 오후에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레나,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뭔가 깊이 걱정될 때 쓰는 그 목소리로 전화 너머에서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몸이 아주 잔혹한 장난을 칠 수 있어. 아마 낭종이나 호르몬 불균형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혈액 검사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제 내부에서 느끼기 시작한 변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논리와 자연의 모든 법칙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3일 후 의학 잡지들로 가득한 가방과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는 과학자의 표정을 지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멘도사 의사와의 두 번째 진료에 저와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질문들을 하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체념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레나, 중앙가로 집으로 돌아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것으로 축복받았어. 아니면 저주받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식은 기름이 종이에 스며드는 것처럼 산 크리스토발 델 바이에에 퍼졌습니다. 아기의 탄생이 공동체 전체의 축하 행사인 마을에서 제 임신은 모든 구석, 모든 주일 미사, 모든 부인들의 모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우편보다 빠르게 전해졌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미쳤어.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며 몇몇이 속삭였습니다. 종양일 거야. 매주 금요일 마을 여자들이 모여 지역 소문을 나누는 로시타의 미용실에서 다른 이들이 추측했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신의 벌이야. 거의 모든 것에서 죄를 찾는 좁은 세계관을 가진 주로 가장 엄격한 이들이 단언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수도로 이사간 후 거의 찾아오지 않던 제 자녀들인 산티아고, 베아트리스, 안드레스가 구조대처럼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35세의 장남 산티아고는 도시에 번창하는 사무소를 둔 변호사로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본 적 없는 심각한 표정을 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법적 사건을 해결하러 온 것처럼 최고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미 시내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와 얘기했어요. 제대로 인사도 하기 전에 그가 발표했습니다. 에레라 박사는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복잡한 사례들을 다뤄요. 이것이 오류, 검사실의 어떤 실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게 할 거예요. 산티아고는 항상 제 자녀들 중 가장 실용적이었고 논리와 결단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질서정연한 정신적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32세이고 항상 셋 중 가장 감정적이었던 베아트리스는 제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몇 년 전 엔지니어와 결혼해서 모든 것이 흰색이고 미니멀한 현대적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란 추억이 가득한 집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엄마,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제 59세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설명하죠? 창피해요. 직장 동료들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이미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28세로 막내인 안드레스는 가족 회의 내내 침묵을 지켰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걱정과 수치심이 섞인 표정을 그의 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술적 감수성을 물려받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셋 중 가장 이해심이 많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의견에 가장 취약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이 쉬러 간 후에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지지할 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하지만 엄마 건강이 걱정돼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다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을에서는 상황이 날마다 더 긴장되어 갔습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을 읽으며 수년간 참여했던 독서 클럽의 여사들이 도냐 에스페란사 댁에서 열리는 수요일 모임에 저를 초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교리 교사였고 기도문을 외우고 있던 교회에서 호아킨 신부는 미사 중에 제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 사멸평소 자리에 앉으면 제 위치에서 회중의 나머지 부분으로 파도처럼 퍼져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 같았지만 그 질병은 제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을 지날 때 즐겁게 인사하던 마을 아이들조차 이제는 그들의 질서정연한 세상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느낄 때만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회적 폭풍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멘도사 의사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러 간 동안 그의 휴가를 대신하러 온 42세의 전문의였습니다. 다니엘은 제가 알았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구별되는 분위기를 주는 조기 백발이 섞인 갈색 머리, 그리고 가장 어두운 날들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들과 기타, 그리고 적은 개인 소지품들로 가득한 작은 차를 타고 산 크리스토발 델 바예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도냐 레메디오스의 하숙집에 머물렀고 첫날부터 주민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의료 필요를 이해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에 임시로 일하러 오는 많은 도시 의사들이 보이는 거리감 있고 우월한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를 만나러 갔을 때 다리가 떨리고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진료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니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고 마치 사교적 방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엘레나 부인,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례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정말 특별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걸 알아주세요. 선생님은 저를 믿으세요? 마침내 의료계에서 제가 망상을 하는 노인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을 찾은 것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지적인 분위기를 주는 금속대 안경을 고쳤으며 다니엘이 답했습니다. 의학은 우리의 기대에 도전하는 사례들로 가득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과 아기가 모두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첫 진료에서 다니엘은 도시에서 가져온 장비로 초음파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나고 처음으로 제 아기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로베르토가 죽은 이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완전히 진짜였고 마침내 누군가가 저를 존경과 전문성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형성된 아기예요. 화면의 형태들을 가리키며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약 1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장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즉시 저를 진정시키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몇 주 만에 누군가가 저를 서커스 현상이 아닌 정상적인 임산부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제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베란다에서의 긴 대화 중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호랍이었고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으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며 필요한 곳마다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게 결혼했어요. 제 정원에서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던 어느 오후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아나와 저는 큰 가족을 이루고 이런 평화로운 마을 같은 곳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돌아가신 아내를 언급할 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사고 후에는 같은 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녀를 생각나게 했거든요. 주가 지나면서 다니엘과 저는 점차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는 우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청춘의 열정적이고 격동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상호 이해와 존경 위에 구축된 평온하고 견고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비판에 맞서는 제 용기를 존경했고 저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에 제가 그토록 필요로 하던 동반자와 지지를 그에게서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59세의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몸이 변화하는데도 저를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의 무거운 일들을 도와주고 제 임신이 요구하는 특별한 음식들을 함께 요리하고 밤에는 제 옆에 앉아 늦은 임신과 산전 관리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제 배는 이미 헐렁한 블라우스로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르면서 수년간 찾고 있던 무언가를 여기서 발견했다며 산 크리스토발 델 바에에 영구적으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빌리고 의료 진료소를 영구적으로 설립했는데 마침내 상주 의사를 갖게 된 마을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 임신이 눈에 띄고 다니엘이 제 생활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소문들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59세에 임신했다고 믿는 미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젊고 존경받는 의사를 자신의 관계로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레나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 제 귀에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먼저 임신을 꾸며내고 이제는 그 불쌍한 의사를 유혹하고 있어 온 마을의 수치야. 그 말들이 독이 묻은 단검처럼 제 귀에 들렸지만 다니엘은 항상 우리의 행복과 아기의 건강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레나, 자라나는 제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한 모든 말을 삼켜야 할 거예요.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해주는 의학적 검사들은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기와 저 모두 훌륭한 건강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출산이 마을의 작은 보건소가 아닌 도시의 전문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게 된 그 다정한 걱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임신은 나이 때문에 고위험이고 가능한 모든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부끄러워했던 제 자녀들이 점차 제 임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티아고가 가장 먼저 굴복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의 미래 형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초음파 검사에 저와 함께 간 후 경이로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몇 분간 침묵 속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마침내 어렸을 때 이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가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바라요. 그 순간 제가 큰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을, 사랑이 자존심과 편견을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더 오래 걸렸지만 방문 중에 제 배를 통해 아기의 첫 번째 활발한 발길질을 느꼈을 때 완전히 마음이 녹았습니다. 진짜야, 뺨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작은 남동생을 갖게 되는구나. 한참 동안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서 아기에게 조용히 말을 걸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상 가장 조용하고 사려 깊었던 안드레스는 어느 날 밤 늦은 임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봤고 국제의학 저널에 문서화된 제 경우와 비슷한 여러 사례들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 인쇄해온 몇 개의 기사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불가능하지 않아요. 65세에도 건강한 아기를 낳은 여성들의 사례가 있어요. 엄마의 몸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강해요.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존경의 시선으로 저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과 저를 기형으로 여기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의 임신이라는 소식에 끌려온 도시 기자들의 도착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의 작은 마을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부끄러운 홍보라고 여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임신 8개월의 폭우가 내리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몇 주 동안 경험해온 연습 수축보다
훨씬 강렬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제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그 무렵 거의 제 집에서 살다시피 하던 다니엘이 제 비명을 듣고 부엌에서 뛰어왔습니다. 빠른 전문적 검진 후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엘레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아기가 예정보다 일찍 나오려고 해서 기다릴 수 없어요. 폭풍 중 도시로 가는 여행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비가 개인적인 분노를 가진 것처럼 앞유리를 두들겼으며 제 수축은 몇 분마다 거대한 고통의 파도처럼 강해졌습니다. 다니엘은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손으로 저를 붙잡으며 폭풍에 귀청 터지는 소음 위에서 간신히 들을 수 있는 격려의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숨 쉬어요, 엘레나. 깊게 숨 쉬어요. 거의 다 왔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저는 그가 저에게서 감추려고 애쓰는 근본적인 걱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수축이 겨우 2분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고통의 강도가 거의 견딜 수 없을 때 산 호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우리를 맞이한 의료진은 모범적인 전문성과 진정한 경이로움이 섞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여성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산부인과 과장인 오랄레스 박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초기 지표들은 당신과 아기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출산은 12시간 넘게 지속된 지칠 줄 모르는 경험이었습니다. 59세의 제 몸은 젊은 여성의 저항력이나 유연성을 갖지 못했고 의사들이 제 안녕과 아기의 안녕에 대해 진정한 우려를 보인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호흡법을 상기시켜주고 고통이 저를 압도할 위협을 가할 때 사랑과 격려의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고통과 노력의 영원처럼 보이는 시간 후에 제 아들 미겔이 10월 15일 오전 6시 47분에 수술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첫 번째 황금빛 햇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2.8kg에 47cm로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모든 의료진을 놀라게 한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을 때 제 심장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워요. 뺨에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이 속삭였고 미겔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만지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완전히 완벽해요. 아기는 제 짙은 초록 눈과 끝이 곱슬거리는 풍성한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심장에 동조된 박동을 느끼면서 모든 고통, 모든 비판, 모든 사회적 거부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생 소식은 인터넷을 무색하게 할 속도로 산 크리스토발 델 바이어와 인근 마을들에 퍼졌습니다. 지역,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 언론 매체들이 지역 최고령 산모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사진 기자들, 텔레비전 기자들, 잡지 리포터들이 병원 문 앞에 몰려들어서 가족의 친밀한 축하 순간이어야 했던 것을 예상치 못한 규모의 언론 스펙터클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필요할 때는 언론과 이야기했지만 미겔과 제가 모자 유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엘레나 부인과 아기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즉흥 기자회견에서 그가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학적 사례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적으로 축복받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된 미겔을 파란 담요에 싸서 제 품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채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반응은 임신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에게 등을 돌리고 뒤에서 중얼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과학적 확률에 도전한 기적의 아기를 보기 위해 거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카르멘 할머니는 설탕꽃으로 장식하고 황금 글자로 미겔 환영해라고 쓴 3층 축하 케이크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빵집을 닫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쳐다보기를 피했던 호아킨 신부가 빛나는 미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가지고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독서클럽의 여사들이 행렬을 이루어 도착했는데 신생아를 위한 선물들로 가득한 거대한 바구니와 손으로 쓴
축하 카드들을 들고 왔습니다. 엘레나, 임신 내내 저에 대해 가장 잔혹한 소문을 퍼뜨렸던 바로 그 메르세데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온 마을의 축복이야. 당신을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해 용서해줘. 말하는 동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제 자신의 임신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겔의 탄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이 항상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미겔이 6개월이 되었을 때 도시 법원에서 열린 법적 의식에서 공식적으로 미겔의 양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미겔이 제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가운데 호아킨 신부가 우리를 가족으로 축복하는 마을교회에서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베아트리스가 고집해서 사준 크림색 드레스를 입어보며 결혼식 전날 밤 다니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가족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입맞추며 다니엘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상상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의 맛이 나는 키스로 우리의 약속을 봉인했습니다. 미겔은 다니엘과 제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를 특별한 선물로 보게 된 온 마을의 애정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하고 부끄러워했던 그의 형과 누나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호적이고 자랑스러운 삼촌과 이모가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주말 방문 중에 그에게 숫자와 글자를 가르쳤고 베아트리스는 그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옷과 장난감을 사주었으며 안드레스는 전문 카메라로 모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3세의 미겔은 이미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뛰어난 지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 인상적인 유창함으로 말했고 그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깊은 질문들을 했으며 가장 진지한 사람들조차 미소 짓게 만드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주일 미사 후에 호아킨 신부가 자주 말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온 것 같아. 이제 67세가 된 저는 제 인생의 그 변화무쌍한 시기를 돌아볼 때 진정한 기적이 단순히 59세의 모든 의학적 확률에 도전하며 임신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제 인생의 그 단계가 영원히 끝났다고 믿었을 때 새로운 가족을 이룬 것, 그리고 삶이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아름다운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미겔은 이제 8세가 되었고 우리 삶의 가장 밝은 빛입니다. 매일 그는 존재의 경이로움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신선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며 마음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다니엘과 저는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함께 건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의학적 희귀함이나 사회적 이상현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나이, 사회적 관습, 역경의 한계를 모른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가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적이 존재한다는 예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지역 전설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일상의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 삶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며 깨어나는 것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